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왕들이 사랑했던, 가장 많은 왕들이 머물렀던 창덕궁에 왔습니다.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었죠.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한국의 미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요. 그러면 가볼게요. 고고! 창덕궁은 1405년 태종 때 지어진 두 번째 궁궐인데요. 태종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복 형제들과 조선을 개국한 공신인 정도전을 경복궁에서 죽였어요. 그러니 태종은 당연히 나 경복궁 가기 싫다, 찝찝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어진 두 번째 궁궐입니다.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이 모두 불에 활활 타버리죠. 이후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다시 중건이 됩니다. 그리고 무려 258년 동안 경복궁을 대신해서 법궁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 도착을 했네요. 도나문의 화는 될 화자로 백성들을 유교로서 가르쳐 깨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참고로 경복궁의 광화문에도 이 델화가 들어가죠. 그럼 본격적으로 창덕궁을 여행해 볼까요? 도나문을 들어서면 양쪽으로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 8그루가 있어요. 그중 입구에 있는 세 그루의 회화나무는 왕을 돕는 최고 높은 관리인 3명, 삼공을 의미합니다. 이 3명의 삼공은 궁궐에 손님이 찾아오면 이 회화나무 아래에서 맞이했다고 해요. 회화나무는 조선시대 양반집에도 많이 심었는데요. 왕을 돕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. 1411년에 지어진 금천교예요. 서울에 있는 돌다리 중 가장 오래됐답니다. 이 금천교 위로 왕들이 지나다니고 순종의 자동차가 지나간 걸 상상하면 또 재밌습니다. 자세히 보면 왕이 다녔던 중앙은 더 높고 넓은 걸 알 수 있어요. 금천교가 현대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무지개 모양으로 지어져서인데요. 한쪽으로 가해지는 무게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이 되는 거죠. 또 이곳에는 궁궐을 수호하는 다양한 서수상이 있어요. 다리 아래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,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해태가 있습니다. 해태가 조금 더 부자인 것 같긴 하네요. 지금은 산업화로 물이 흐르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기에 물이 흘렀어요. 그래서 신하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었죠. 금천교를 건너서 창덕궁의 중문인 진선문으로 가볼게요. 진선문의 진선은 임금께 바른 말을 올린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. 여기 진선문에는 당시 백성들이 나 억울해요 하고 두들겼던 부, 신문고가 태종 때 설치되었는데요. 궁궐 안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용을 할 수 있었겠어요. 약간 눈치도 보이고. 그래서 사실은 계급이 높은 엘리트들만 옆집 양반이 내 노비를 뺏어갔다, 이런 사람들만 이용을 해서 유명무실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했던 왕, 영조 때 그 신문고가 재설치되었다고 해요. 진선문을 들어서면 왕이 있는 곳과 점점 가까워지죠. 세 개의 길인 삼도입니다. 역시 중앙은 왕이 걷는 길 어도라고 해요. 프레쉬. 정치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인정문이에요. 어질게 백성을 다스리라 덕치를 상징합니다. 이 인정문 앞에서는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졌는데요. 저 안쪽에 넓은 인정정 마당을 앞두고 왜 인정문 앞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왕이 즉위를 하려면 선왕,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인정문 앞에서 왕의 즉위식을 조촐하게 단란하게 했다고 합니다. 가장 중심적인 장소 인정전으로 들어섰습니다. 여기서는 왕실 행사나 새해 인사, 외국 사신 영접 등 큰 행사가 이루어졌어요. 신하들은 본인이 해당되는 풍계석 옆에 줄지어 섰는데요. 동쪽에는 행정관료에 해당되는 문관이, 서쪽에는 군인에 해당되는 무관이 있었는데요. 무관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있겠네요. 경복궁보다 창덕궁이 풍계석이 가장 먼저 설치된 거 아시나요? 바로 이 풍계석이 정조 때 설치가 되었다고 해요. 정조가 질서문란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풍계석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 정조 이전의 세대 때 이 풍계석이 등장한다 하면 그거는 틀린 그림 찾기죠. 그래서 영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사도에는 풍계석이 없습니다. 인정전 앞마당에도 박석이라는 돌이 깔려 있는데요. 이 박석은 물이 잘 배수되고 햇빛에 반사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.
경복궁은 그 광화도 성무도에서 가져온 오리지널 박석이 깔려 있어요. 그런데 일제가 이 인정전 앞마당에 박석을 다 걷어내고 잔디를 깔았어요. 그리고 이 창덕궁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광화도 성무도의 오리지널 박석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화강암으로 지금 깔아놨어요. 경복궁과 다르게 창덕궁의 박석은 낮에 오면 눈이 부시다고 해요. 이 무쇠고리는 행사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해를 고정시켰던 고리예요. 이 높은 관리들만 햇빛을 막을 수 있었고 이 아래쪽의 관리들은 차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던,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. 열심히 살아야겠다. 와, 인정전의 외벽은 황금색인데요. 바로 대한제국 황제의 상징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인정전의 용마루에는 자두꽃의 꽃문양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자두꽃 꽃문양은 덕수궁의 석조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주일시 왕가를 상징해요. 용마루의 꽃문양이 1902년 이전에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대한제국의 상징이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왕실을 하나의 가문, 이씨 가문으로 축소시킨, 일제가 조선 왕조의 그 격을 격화시키기 위한 문양이다.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인정전의 내부는 일본의 내정 간섭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. 조선 왕조의 왕권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입니다. 해는 왕을, 달은 왕비를 뜻합니다. 일제시대 때 일본은 이 1월 오봉도를 없애고 봉황새 병풍을 걸었어요. 봉황도의 발 모양도 조선의 봉황도가 아닌 일본의 봉황도와 비슷한데요. 조선 왕조의 격을 낮추려는 일본의 의도를 볼 수 있죠. 그리고 위로 활짝 열리는 분암문을 없애고 창문과 커튼을 설치했습니다. 샹들리에도 설치했는데 당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전구가 자주 깜빡이고 수리비도 많이 들었대요.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건달 같아서 건달불이라고도 불렀대요. 이렇게 순종 때 일본은 인정전 내부를 서양식으로 변형시켜서 접견서로 바꿔버립니다. 그리고 바닥의 전돌도 없애고 나무로 바꿔버렸는데 역사의 아픈 부분도 역사니까 복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. 잠시 인정전 앞에 서서 왕이 된 기분을 느껴보았어요. 인정전을 나와 숙장문으로 들어가면 왕이 거처하는 내전으로 이동합니다. 이 숙장문은 좌달문이라고 했는데 좌는 좌측, 달은 밖에서 집안을 못 보게 만든 가림막으로 말 그대로 내전을 가린 좌측문인 거죠. 아쉽지만 창덕궁의 내전은 2편에서 보여드릴게요. 궁금하시죠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! 평일 낮에 오니까 한적하고 좋네요. 뭔가 셀프 힐링. 여러분들 궁궐로 여행 오세요. 입장료도 얼마 안 한답니다.